하는 건 여러분 복습하시라고 나중에 이제 복습용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2021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 두 번째 첨삭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스피치 멘토님을 모셨는데 간단히 그 본인 소개와 이제 뭐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먼저 김서혜 멘토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서혜 스피치 원장 김서혜입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에 귀한 시간에도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대로 스피치 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혜 그 원장님은 초등학교 그 반장 선거계 아주 네. 제갈공명 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에 김서혜 초등학교 반장 선거 이렇게 쳐보시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유명한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나중에 두신 분들은 참고해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시영 멘토님 들어오셨는데 조시영 멘토님은 매일경제신문 기자셨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과 선배기도 하신데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개한 대로 매일경제에서 18년 정도 일했고요. MBN에서도 한 1년 정도 파견 나가서 방송기자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바이오 기업에서 전략 플러스 IR 주로 커뮤니케이션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원입니다. 임원. 여러분 임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기자 주시는데 대단하신 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혜림 씨부터 이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바쁘신 와중에 잠깐 시간 내신 거니까 빨리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림 씨 제가 신호하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혜림입니다. 저는 저희 친언니와 함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사실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으며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저의 별명은 영구였습니다. 일은 잘하지만 영혼이 너무 없어서 영혼 구함의 약자로 동기나 선배들이 영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정부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이었는데 매년 국정감사 때 보여주기 위한 수치로 된 자료가 필요하여 의미 없는 실적 쌓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일하는 건수는 매일 수십 개씩 쌓여가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업무용 메시지와 카톡들이 주말에도 저를 괴롭혔고 그날 대표님 기분에 따라 업무 형태가 바뀌는 등 정말 말 그대로 저는 회사에서 점점 영혼을 잃어가며 날마다 퇴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내 삶의 일부이고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통해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이는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친구들 모두 퇴사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회사는 잠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에서 미래를 꿈꾸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상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는 친구는 당연히 없고 대부분 2, 3년 경력을 채우고 퇴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임원, 경영진, 최고 경영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세대, 저희 90년대생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 빵을 아주 잘 만드는 언니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회사 문화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언니가 베이커리 카페를 같이 창업해보자고 권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감각대로 꾸민 카페의 주인이 된다는 상상에 빠져 무턱대고 창업에 도전하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기술력은 물론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시장 분석 등 넉넉한 창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창업 후에는 매일매일 매출에 쫓겨야 하며 고객 관리 및 홍보, 영업 등 경영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창업 또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선택인 건 분명하나 사장이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저희 자매는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오가 없다면 쉽게 퇴사 후 창업을 결정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세대, 90년대생에 맞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는 소위 꼰대 문화를 없애고 주말 출근, 습관적 야근 등 보여주기식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과 권한이 있는 직무를 만들어 이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를 통해 계속해서 동기부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들을 계속 추구하고 기업 안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성장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밀레니얼 세대 역시 워라밸이라는 미명하에 불성실함과 나태함을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 몫은 확실하게 해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세대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조직 문화는 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보고 계실 조 대표님, 기분에 따라 업무 지시가 달라지던 우리 조 대표님, 이제야 말하지만 제발 체계 좀 잡고 일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럼 순서는 청년 참가자 코멘트 하나, 그 다음에 김서혜 대표님, 그 다음에 조시영 선배, 그 다음에 저 이 순서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문지성 씨 음소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이렇게 코멘트 해주세요. 네, 연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이런 부분도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관계자로서 혹은 절대 다수적으로서 소수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낸다는 것은 분명히 청년에게는 공감을 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대다수는 기성세대이고 그들을 비판하되 그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보고 그들의 입장 또한 연설문에 추가가 된다면 청년들에게는 통쾌함을 주는 동시에 지금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기성세대들에게도 단지 큰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뼈를 때리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발표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감정의 어떤 다이내믹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서 이 몰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해주시죠. 음소거 키시고. 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셔서 되게 잘 들리고 발음도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력이 되게 좋고요. 내용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또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퇴사를 꿈꾸는 요즘이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몰입하려면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연습하실 때 뭐 반말로 연습을 해보신다든지 친구한테 말하듯이 해보신다든지 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가 좀 에피소드가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설명하는 듯한 용어가 좀 많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일과 사장이 되기 전에는 뭐 카페 사장님은 동경의 대상이었다든지 베이커리 사장님 이런 걸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하루 일과 요즘의 일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뭐 마무리까지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아, 되게 바쁘구나 이런 걸 더 실제적인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율성, 동기부여, 성장 욕구 뭐 이렇게 회사 기업들이 변화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건지는 알지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훨씬 더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하나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어떨까? 여러 가지가 변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하나 뭐 그런 쪽으로 마무리하실 때 하면 훨씬 더 좀 결론에서 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시영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첫 부분에 뭐 연구란 단어 듣고 저도 처음 듣는 단어여서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은 구성이 첫 부분이 회사, 그 다음에 창업, 마지막이 기업과 90년대생의 변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회사와 창업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되게 재밌게 잘 이어졌는데, 창업에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뭔가 좀 약간 한번 쉬었다 가는 텀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다른 내용이 뭔가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회사 부분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창업 부분은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기업의 변화 부분에 말씀하실 때 주변에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벤처기업에 몸담고 있는데 100명 정도 있는 일하는 기업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대표부터 그 20살 먹은 막내 직원까지 다 님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사소통이 수평하게 이루어지고 자기 의견을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까지, 약간 지금은 이제 업무 효율, 뭐 동기부여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당위명제로만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변화가 있는 그런 그 약간 팁포인트? 그런 거를 친구들 사례를 좀 들어주면서 제시를 하면 훨씬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단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지난번에는 주로 개념어 위주로 말씀하셨다면 이번엔 특히 도입부에 스토리가 들어가고 본인의 에피소드가 추가되니까 이게 훨씬 더 귀에 잘 들리고 어떤 상황이었겠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좋아진 연설이다라고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 회사 다니느라 뭐 영혼 구함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냥 창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언니가 뭐 빵을 잘 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오래 다니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달라, 이게 사실 연설의 주자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마지막에 다 들어가서 그게 개념어로 제시되니까 뒷부분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기업 내에서 이제 뭐 직급 분할을 똑같이 평가 코칭을 하다든가, 차라리 반말을 쓰자라든가, 뭐 그건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방식부터 바꿔보자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이 될 만한, 또 기업에서 실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안이 마지막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창업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웃음 포인트로 가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우리 가게 많이 놀러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게 홍보하는 걸로 살짝 웃으면서 끝내면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농담이지만 또 이제 뭐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상관없지만 실제로 하실 때는, 지금 보면은 우리 혜림 씨 말씀하실 때 보면 모자가 여기가 이렇게 잘리잖아요, 머리 위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나 지금 조시영 선배처럼 이렇게 화면 안에 머리가, 얼굴이 가운데에 딱 들어오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위가 헤드룸이라고 해서 자기 머리가 조금 남아야 돼요. 그래야 방송에 나올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방송 진행하면 앵커들이 주로 그 뉴스 진행하는 앵커들이 항상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카메라를 조금 위로 올려서 머리 위가 살짝 비게, 그리고 모자를 썼으면 모자까지 다 보이게, 기왕 예쁘게 그 코디를 한 건데 이렇게 잘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예선을 치를 때는, 지금 연습 때는 뭐 상관없어요. 연습 때는 그냥 소리만 잘 들리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예선을 치를 때는 그렇게 카메라 위치도 좀 조정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혜림 씨 수고하셨고,
오늘 장사 잘하시고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다음에 우리 강재민 씨. 자, 이번엔 강재민 씨가 한번 해보시죠. 오늘 처음 발표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안 하셨고. 자, 제가 큐노하면 시작하세요. 자, 준비. 자, 시간 5분입니다. 시작. 지혜하는 조정원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연설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연설문 작성할 때 이게 만약 유튜버에 나온다면이라고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주제도 바꿔가지고 정치 참여 약간 유도하는 식으로 연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이렇게 연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정원 조정호 의원님께 월 2만 원씩 후원해가지고 총 4만 원을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설이 끝나고 국회의원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이력서에 국회의원상 수상 경력이 적힐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제가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똑똑한데?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날로 먹고 있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저보다 더 연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은 저는 정당에 가입했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시대전환 정당에 가입하라고 욕하실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욕 먹어가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전환 정당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지만 다른 정당, 시민단체도 좋습니다. 정치활동에 참석해 주세요. 이러면 또 여러분은 정치판은 더러워 맨날 싸움만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죄다 이상한 사람들이랑 모여있잖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세금만 낭비하고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피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정치에 계속 참여할 겁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너 잘났어, 잘해보시든가 라며 욕을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통해서 국회의원 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연설도 잘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떠신지 알겠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취지하는 걸 알겠고. 자, 그러면 우리 박정훈 씨 혹시 음소거 켜고 잠깐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박정훈 씨. 그러면 김진성 씨 음소거 켜고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준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너무 현실적 필요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참여라는 것이 사실 뭔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도 안 되지만 어떤 필요한 당위성 정도는 이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현실적인 이유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설문 쓰신 것도 이제 그렇고 어떤 재치 있는 그런 말씀들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멘트 하실 때만 잠깐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계속 켜고 있을 필요는 없고. 자, 우리 김성애 대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어떤 의도로 연설을 하시는 건지는 이제 알겠는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득력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좀 많이 끊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어서 한 호흡에 가실 수 있도록 말을 하실 때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한 호흡의 문장을
내뱉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녹음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끊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서만 가장 중요한 단어 앞에서만 한 번 정도 쉬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많이 끊지 않는 호흡 연습이랑 포물선으로 말하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시영 멘토님 코멘트해 주시죠. 예, 잘 들었고요. 일단은 내용을 좀 많이 보강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정치를 참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거를 좀 예시를 들어준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국민들의 약간 정보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있었던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독재 시절에도. 네, 그런 예시를 좀 들어 참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정치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득력의 이유들을 한 3가지 정도는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정치 참여하고 연설을 하는 내가 뭐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 하나 플러스 약간 사회적인 이유,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이유, 이렇게 이제 이유의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처음부터 뭐 친애하는 조정은 의원님 이러고 시작하는 건 조금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연설이 끝나면 국회의원상을 받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선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가는 거고 본선에 가야 국회의원상이 확정되는 거라 이건 본선에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예선 상황에서는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되게 아쉬운 게 그때 그 재민 씨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 자기소개할 때 보면 본인의 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뭐 아까 직업학교 출신이고 뭐 중간에 학교를 자퇴하셨다 그랬나요?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비대학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재민 씨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고 그 부분에서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런 사람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일수록 왜 더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와 함께 그러니까 도입부에 내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조정은 의원한테 한 달에 2만 원씩, 사실 내가 뭐 경제적인 형편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만 원씩 그 후원금을 보내고, 그리고 또 시대전환에서 하는 다양한 뭐 정치 활동,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사실 나 같은 그런 청년들을 주변에 보면 거의 다들 별로 정치 활동 참여를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 참여하는 나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본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에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그럴 거고 이 연설을 듣는 당신도 함께 정치에 참여하면 좋겠다. 꼭 시대 전환이 아니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재민 씨 연설은 일단 그런 앞부분에 본인의 어떤 동기, 본인에 대한 어떤 소개와 자기 스토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정치 참여, 나 국회의원 상탄다? 니네 못하지? 니네 참여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이건 이제 약간 청중을 약 올리는 연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되기보다는 기분이 나빠, 그냥. 기분이가 나빠. 그래서 그런 영상은 안 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연설을 하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연설은 상대방을, 청중을 설득해서 청중이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연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청중을 그 변화하게 만들려면 청중을 약 올려서 되는 건 아니고 청중이 정말 그렇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게끔 그렇게 연설문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나 국회의원 상탄한데 너네 못하지? 요걸로는 약하다. 요 전략으로. 요걸 재미삼아 한번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메인 테마가 돼서는 청중을 설득하는데 좀 약하다는 거고, 어쨌든 본인의 스토리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아끼지 마시고 그 내용 본인 앞부분에 첨가하셔서 그걸 가지고 정치 참여의 당위성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구성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연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추가해서 다음번 3차 첨사 때
한번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보시죠. 어쨌든 뭐 저는 그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시도는 되게 좋고 잘 만들면 좋은 연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성 씨. 김진성 씨 연습을 키시고 연습할 때는 비디오도 잠깐 켜주시고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21살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밟으며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 내 자치기구였던 학생회 활동 또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학생회 활동을 하며 느꼈던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학생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회는 학생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정부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게는 학생 사회가 가장 필요하고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학에 오자 학생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표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연석회의라는 기구만이 학생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신입생인 저는 왜 이러한 모습들이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회가 없는 결과는 곧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과반에 배정된 공간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멀게는 비대면과 대면 사이에 대면 시험이 혼합되어 학생들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점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학생회에 관심도 지지도 전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타당했기에 이러한 현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학생회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회가 누군가의 스펙과 권력 노름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학생회라는 것이 낮은 자리에서의 봉사가 아닌 높은 자리에서의 조망을 뜻하는 문장이 되었고 나의 미래를 위한 자리가 학생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생회는 지지받지 못했고 이는 그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무관심은 결코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학생회가 없는 현실의 불편함을 느꼈고 무관심이 학생회의 태도 또한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학생회가 기존의 학생회에 대해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쇄신한다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고 5월 15일 현재 그들은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학생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학생회로서 많은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생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기구라는 인식이 다시금 생기고 있고 학생들 또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우리 사회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가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혐오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시사, 정치 댓글들 등의 적극적 형태, 더 크게는 투표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소극적인 형태로도 존재하겠죠. 청년들은 취업 준비와 여러 자신들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치를 참여하지 않고 다른 세대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정치 혐오가 무관심과 참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학생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관심이 정치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를 바꿔나가기 위해 무관심이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야 하고 정치 참여가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참여란 내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것,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러한 정치 참여를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실 뿐더러 이러한 정치 참여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내는 데 무관심보다 훨씬 좋은 도구가 될 것은 당연하고요. 연설을 마치기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플라톤이 했던 말을 전하려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일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강재민 씨가 했던 연설과 주제는 비슷하네요. 근데 구성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좋은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문지성 씨. 문지성 씨 혹시 음소거 켜고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네, 네네. 진성님 연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학생회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현장의 목소리 내지는 현장의 상황을 아주 조리 있고 구성이 잘 된 형태로 설득력 있게 내용을 잘 구성해 주신 것 같아서 학생회에 참여해보지 않은 저로서 혹은
대다수 대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성님께서 중간에 호흡이 너무 가쁘셔가지고 말을 하려다가 못한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제 방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쉼없이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대중들과는 소통한다라는 방식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대화하는 플로우가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유익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대화하듯이 이야기하자는 거고요.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잘 들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말의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 후루룩 지나가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고, 또 스피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시각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을 봐주시거나 표정 같은 게 읽기가 어려워서 표정이 좀 더 그 문장에 맞게끔 감정이 드러나면 훨씬 좀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학생회의 부재나 학생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정치 참여에 대한 촉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회 부재, 어떤 학생회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게 축소되고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다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내용을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시영 멘토님 코멘트 해주시죠. 예, 앞에 문지성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컨텐츠의 흐름 자체는 좋은데 말씀하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이게 일단 속도도 조금 늦출 필요가 있고 중간에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살짝 쉬었다가 말씀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되게 저는 좋은 구성이라고 봤는데 중간에 이제 무관심하다가 학생회가 다시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구성이 되는 그 과정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참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매끄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잘 보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 대학교 학생회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학을 가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이제 겪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잖아요. 저 학생회라는 게 나를 대표한다고 해서 있는데 나는 도대체 저 학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학생회 활동이라는 거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쟤들 나중에 정치하려고 스펙 만드는 거 아니야? 취업할 때 도움되니까 스펙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대학 다니신 분들은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정치 참여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킨 건데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대학을 안 간 청년도 요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언급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진성 씨 같은 경우는 아까 혜림 씨는 머리가 너무 위에 붙어 있었잖아요. 진성 씨는 머리가 너무 아래 붙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보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이니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나중에 실제로 예선을 치르실 때는 이렇게 아래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위로 어느 정도 확보돼서 머리가 딱 가운데 얼굴이 가운데에 딱 화면 정중앙에 나오게 그렇게 자세를 잡고 발표를 해주시는 게 이제 보는 청중들을 위한 그 예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천천히나 이런 건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고 쭉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읽는 것과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예선을 하실 때는 충분히 외웠다는 전제하에 그 앞에 있는 청중과 대화하듯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카메라에 렌즈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렌즈에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렌즈에 눈을 맞추고 그 렌즈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청중들의 귀에 꽂아준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원고를 내가 급급하게 읽느라고 이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에게 직접 말을 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 김진성 씨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나오게 된, 기존의 학생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잖아요. 쟤들 뭐 그냥 지네 스펙 쌓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학생회가 등장했고, 그리고 걔들이 지금은 집권해서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걸 보니까 나도 학생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국가적으로 확장해 보면 정치에 대해서도 다들 그렇게 욕만할 게 아니라 그 좋은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뭐가 빠져 있냐면 진성 씨가 그 학생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 학생회에 진성 씨가 참여해서 뭐 집행부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학생회 활동에 몇 번 나가서 같이 뭐 그 참여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라도 좀 해보신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아 그래 이렇게 집행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좋은 활동도 하는구나 라면서, 그러니까 나도 정치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학생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다. 차라리 이게 논리적으로 완결되려면 기존 학생회가 그렇게 스펙만 쌓기 하는 거 보고 나는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출마를 했다. 내가 출마를 해서 내가 학생회장이 됐고, 그래서 나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야 논리적으로는 정확한데, 본인이 그 얘기를 안 주셔서 뭐 본인이 쪽 학생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학생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그 부분이 지금 논리적으로는 빠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의 에피소드에 좀 보강해 주시면 훨씬 더 연결이 매끄러울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 학생회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는데 언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학생회가 코로나 상황이랑 뭔 관련이 있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서 그 얘기도 하나 좀 구체적인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플라톤의 말로 끝내셨는데, 플라톤의 말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클리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나보다 못한 놈한테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 너무 유명한 말인데,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빵 나오는 게, 몰라 이제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이제 신선한 반전 같은 말이지만 또 많이 들어본 사람한테는 되게 익숙한 경구여서 약간 식상하다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건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고, 우리 김서혜 멘토님 아까 손 드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김서혜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음소거 켜주시고. 아니, 없습니다. 뭐, 네, 손 왜 드신 거예요? 불 켜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 씨 수고하셨고,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 좀 첨가해서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류호상 씨 음소거 키시고, 류호상 씨, 자, 음소거 키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내교종합대학원 지구경영학과 홍익정치, 홍익사상, 홍익문화전공 석사과정 류호상입니다. 우리는 뇌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미워하신 적이, 사랑하신 적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양면성이 있고 다양성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행동화가 된다면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화가 된다면 이로운 언어, 이로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저 또한 제가 원하던 것이 되지 않을 때는 보이는 것에서 원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뇌를 배우게 되면 러브 마이 셀프를 알게 되었고, 예전에 러닝머신을 15분 정도 탔지만 지금은 1시간 넘게 러닝머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후회 없는 삶입니다. 요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을 보며 포모님 비판, 비평, 비난하기 바빴던 토론이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잡아 부정적인 것을 공격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니까. 서울시장이란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테니. 하지만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는 모방 유전자가 있어 상대방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 중 시각과 청각은 보는 대로 배우고 듣는 대로 배우며 심리학 효과 용어인 미학 효과 중 노시보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 효과는 개인에게도 미치는 효과가 크지만 상대방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감정을 승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토론이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노시보 효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국민이 플라시보 효과로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한다면 시대의 전환에 맞추어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도 정치인도 국민도 사람이듯이 사람을 믿는 대로 언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홍익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홍익은 서로 간의 플라시보 효과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존재 간에 플라시보 효과로 생각하신다면 믿음이 생기고 그릇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의 마음에서 국가의 길은 만들어지며 우리의 작은 이루어가심으로 희망찬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운명이 이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요한 씨 혹시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조요한 씨, 음소거 키고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번 코멘트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시죠. 박보경 씨 혹시 음소거 키고 저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여보세요? 네네.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와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말씀하실 때만 비디오를 잠깐 켜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오케이, 어려우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처음 들어보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이게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듣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문장이 간결하고 하고 싶은 내용이 확실해서 오히려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잘 들었고, 그 메시지도 그 간결한 문장 중에서 정말 잘 전달되는 것 같고, 내용이 이렇게 쭈르륵 이어져서 저는 엄청 잘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그 문장이 그 문장 요소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어랑 동사가 그 뭐 맞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한두 개씩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수정하시면 저는 엄청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희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네. 류호상님은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전보다 훨씬 많이 연설하시는 게 느신 것 같아서 역시 연습한 만큼 해보신 만큼 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래도 길어지게 될수록 끝부분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다고 해야 되죠.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 갈수록 좀 들을 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용을 좀 줄이고 또박또박 잘 할 수 있는데 발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복되는 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끝에 갈수록. 그래서 그냥 좀 생략할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시고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연습을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전달 효과가 네, 높아질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조시영 멘토님 코멘트 네. 해주시죠. 네, 잘 들었고요. 저는 딱히 코멘트할 부분이 없긴 한데 일단 한 가지 조금 보완해 주실 부분만 말씀드리면 앞부분이 이제 러브 요셀프 자기 자신과의 약속 뭐 이런 부분으로 나가다가 이제 서울시장 얘기로 하면서 정치 얘기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뭐랄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를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문장이라든지 뭐 사례라든지 멘트라든지 그 하나 정도 보완을 하시면 훨씬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저도 잘 들었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이 본인이 이게 뇌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지난 연설 때는 그런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뇌에 관심이 많아져서 뇌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대학원을 가서 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 관한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도입부가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제스처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이런 제스처가.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 듯 하다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차라리 짧게 그냥 이렇게 그냥 짧게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제스처는 좀 작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그 얘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거티브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확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사실은 너무 네거티브전만 이루어지다가 결국 뭐 결과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거티브 문제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 그걸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노시보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 그 얘기랑 연결시켜서 왜 네거티브가 실제로 효과가 없었는가를 이제 그 호상 씨가 연구하신 바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대안은 뭐냐? 저는 홍익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전공 자체가 홍익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홍익정신이냐? 홍익정신이라는 건 이제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는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정신이고 이제 그게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홍익정신으로 무장해서 정치인들도 자꾸 국민들의 노시보 효과에만 기대려고 하지 말고 플라시보 효과를 따라서 홍익정신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스토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좀 더 들리게끔 그렇게 원고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거 위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좀 많이 빼서 분량을 전체적으로 짧게 왜냐면 말이 느리니까 분량을 짧게 해서 좀 지루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거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설이고 뭐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은 우리 문지성 씨. 문지성 씨가 한번 해주시죠. 자, 준비. 시작. 저는 야자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농업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덕에 오후 4시에 칼퇴하는 고등학교 3년 생활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놀고 싶었습니다. 시간 많다는 게 대학생이라기에
저는 대학에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무리 괴상한 일을 해도 저 대학생인데요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기에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저처럼 놀지 못하고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책상 안에 갇혀 19년을 산다는 게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일말의 아이디어나 희망도 없이 살아간다는 목소리를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안타까움과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어떤 거인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치 찢어질 듯이 안타까움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 꽃밭은 저에게 청소년이었습니다. 농고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던 소년은 진리를 탐구하는 캠퍼스에서 교육의 의미와 기원을 공부했습니다.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에두카레이더군요. 밖으로 꺼내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이라면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당신이 받았던 교육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표현은 사람마다, 집단마다 조금씩 달라서 전인교육, 대안교육, 평생교육, 아동 중심의 교육, 발도르프 교육 등등 실로 아름다운 교육론들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두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살아온 환경과 키워주는 부모의 생각,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다릅니다. 자사고를 폐지합시다. 서울대를 개혁합시다. 혹은 수능을 전면 확대합시다. 등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은 각자 생각합니다. 나는? 이라고요. 누군가는 분명 민사고를 졸업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 끝에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국립대학교의 원탑이라 불리우는 부산대 학생들은 국립대를 통합하여 대학 서열 문화를 완화시키자는 말에 걸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각자가 특별하고 동시에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겸손해지면, 조금만 더 존중한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론장 안으로 들어간다면 변화는 우리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실로 파국이었습니다. 척박한 대지에서 자수성가한 자본가들이 있었고요. 대다수의 소장농 내지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려달라, 아니면 사장들은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서로 싸웠습니다. 당시 스웨덴 나라 공동체를 이끌었던 타게 에르난데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만납시다. 같이 밥 먹어요. 라고요. 노동자와 자본가 그리고 정부가 매주 목요일 만나는 그곳은 지금까지도 국민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만들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의 상춘제에 해당하는 그 국민의 집을 소통과 화합의 살아있는 증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게 에르난데르는 지금까지도 스웨덴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스웨덴 나라 공동체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만한 훌륭한 담론과 이를 주장한 석학들은 충분히 많다. 그러나 이 담론을 한자리에 모으고 절충할 만한 사람들은 충분한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평범한 시민이. 저는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각자 내면에 잠재된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서 우리나라 공동체를 화합과 상생, 소통의 나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류호상 씨 음소거 잠깐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느끼는 조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제가 그 연설을 한 플라시보 효과가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그렇게 만들면 진짜 문재인님이 원하시는 나라 좀 플라시보가 조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연설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일단은 문장이 굉장히 짧고 간결해서 듣기 편안했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연결성도 다 좋아서 잘 들렸습니다. 다만 좀 정박자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할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하시고 좀 빠르게 말하거나 뭐 천천히 하거나 우리가 말할 때도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잘 들었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 대안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것이 생각을 했는데 존중과 배려라고 해서 이건 좀 포괄적이고 약간 이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알지만 그 학생들의 내면에 무언가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조시영 멘토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그 스피치 자체 그 약간 외관 이런 거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글의 구성을 되게 잘하시긴 했는데 약간 사례의 나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대 사례에서 부산대 뭐 걸기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사례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시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 사례가 많다 싶으시면 좀 몇 가지는 빼줘도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컨텐츠 내용이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제가 이해한 건 이제 청소년과 교육개혁이라는 두 키워드로 봤는데 그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글을 좀 압축적으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손을 한 번 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김서희 멘토 말씀하신 대로 결론 부분이 약간 저도 이제 되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이제 추상적인 내용으로 끝나버려 갖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의 공론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그거를 해보겠다라는 시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전쯤인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고리 신고리 원전이었나요? 하여튼 원자력과 관련해 갖고 국가에서 공론화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스웨덴의 그 공론장처럼 공론화 토론을 일반 시민들까지 다 참여해서 한 적이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례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 참고해서 좀 결론을 좀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문지성 씨 지난번 연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 1차 첨삭 때. 근데 보니까 연설 내용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저는 그 지난번 1차 연설 때가 좋았고 제가 그때 마지막에 이게 논리의 맥락상 마지막에 결론은 교육개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예 연설 주제를 다 교육개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버렸어. 근데 그러란 뜻이 아니었고 연설문 앞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 게. 본인이 이제 처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농고를 갖고 특성화고를 갖고 거기서 농업을 공부하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도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갔더니 뭐 이제 끔찍한 혼종이 됐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어떤 사람은 비슷한 대학을 뭐 3수째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과연 컨텐츠가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마지막에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연설로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또 교육학 전공이니까 또 의욕이 생겨가지고 아예 통으로 그냥 연설 문제를 다 갈아엎어 버리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에 했던 1차 연설문의 맥락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시되 결론 부분만 지난번에는 약간 자기개발 연설처럼 끝났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결론 부분만 약간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연설에서 좋았던 부분, 그러니까 풍부한 자기소개, 자기 스토리를 풍부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쭉 있었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웨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제가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뭐 배려와 존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게 되니까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지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하여간 말씀하시는 태도나 뭐 준비 정도나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훌륭하고 다만 이제 연설문은 1차 첨삭 때 했던 연설문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뒷부분만 조금 고치는 방식으로 그냥 앞부분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첨삭 초기니까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일 좋은 거를 나중에 골라서 하시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보경 씨 한번 해볼까요? 박보경 씨 음소거 키시고 혹시 연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 어려우신가? 네, 지금 제가 죄송한데 제가 OT 때 일이 있어서 빠지고 지금 현재 처음 들어와 보는 OT라서 제가 아직 연설문을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혹시 다음 시간에 하고 첨삭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할까요? 누구 조요한? 네, 안 네네. 그래도 당신 시키려고 그랬어요. 당신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지하하면 되나요? 하세요. 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배님, 저는 정치가 아닌 삶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배님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연일 신문에서 화제가 되는 저희 2030 세대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좋은 일자리는 줄어만 가는데 집값은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평범한 아파트를 살 금액은 이제 전셋값조차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수십 년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어른들의 선의를 믿었건만 LH 사태 등 연일 터지는 비리와 특혜, 그것들은 그냥 한숨만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불과 몇 년 사이에 선배님들의 젊은 시절과 지금의 저희는 너무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어느 세대나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대출, 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강남 아파트가 아닙니다. 압구정의,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내 직장이 있는 곳에서 내가 발을 붙이고 살기엔 그러나 지금의 내 집 마련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게 사야 한다. 올해 사지 않으면 올해의 집값은 내년의 전셋값이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셋값이 1억, 2억씩 올라 더 오래된 곳으로, 더 낡은 곳으로, 더 축축한 곳으로 방을 옮긴다는 친구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집을 비워달라는 말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던 저와 친구들의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충실히 산다면 충분히 개인의 능력으로 안정된 거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월세살이지만 노력만 한다면 전세 매매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저희에겐 복원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위정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내가 오롯이 주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의 선의에 의존했다가 실패한
공공임대를 주장했다 실패한 LH 사태를 저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 공급될지 모를 그 희망, 선배님들의 소신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선배님들이 누리셨던 공정한 경쟁의 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충분한 대출이 나오는 사회,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살기 원하는 곳에 공급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가 아닌 지금 당장 저희에겐 필요한 민간의 공급을 허락을 하고 대출 규제가 아니라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청년에겐 더 적은 세금의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공정입니다. 저희는 특혜를 바라지도 않지만 동시에 차별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에 있어 공정이란 선배님들의 소신에 의해 만들어졌던 몇 년 사이의 급격한 변화를 되돌리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공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이제 그만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민 씨 음소거 잠깐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그 연설은 되게 잘 들었습니다. 연설 내용이랑 뭐 말씀하시는 것도 이 약간 살짝 중간에 끊는 것도 약간 그 생각할 시간, 그런 시간도 살짝 가질 수 있어서 연설 자체는 되게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네. 끝인가요? 더 뭐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개톡으로 보내주실 거면 보내주시고요.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목소리도 안정적으로 잘 해주셨고 또 좀 진심이 전달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연설할 때 감정과 진심이 드러나야 좀 몰입도가 생긴다는 게 우리 그 요한님의 연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친구 사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례들을 가져와서 훨씬 더 공감하기가 좋았고요. 다만 그 선배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기성세대한테 선배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선배님들이라고 높이지만 그 막상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불만과 불평이기 때문에 살짝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설이라는 건 어쨌거나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는데 반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기성세대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더 진솔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시영 멘토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그 전체적인 이 톤이나 이런 건 다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드는 느낌이 그 선배님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청중들 있잖아요. 청중들이 제 생각에 그 나라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가를 가지신 분이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서울은 그 비율이 더 낮아요. 그러면 상대방 중에 내 집 마련이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절반가량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내 집 마련의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나한테 왜 절실한지에 대한 그 설득을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필요해요. 근데 앞부분에 그냥 친구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저 친구가 왜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제 이해의 부분을 못하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장 제 주변에 있는 40대 친구들도 최소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전세살이를 하거나 월세살이를 합니다. 물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죠. 근데 20대, 30대 청년들이 40대, 50대도 못하는, 절반가량은 못하는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왜 이 자리에서 저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초반에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연설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잘 들었고요. 뭐 요한 씨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586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듣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네. 정확하게 그 지칭을 하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586 세대 저희 선배 세대 중에서 특히 정치를 하시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지난 4년간 담당하신 기성세대 분들께 이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내 연설을 들을 사람은 누구다라고 딱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선배님 이런 너무 극존칭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연설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냥 저희는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선배님들이 아니라 기성세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냥 적당한 수준의 어떤 이렇게 그 존중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별로 연설자의 그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내용은 사실 까는 내용이잖아요. 뭐 깔 거면서 뭐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 말만 하면 뭐해.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의 공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지금 딱 나올 만한 좋은 주제야. 근데 이제 그렇다면 앞부분에 본인의 스토리가 좀 더 보강이 돼야 돼요. 조요한이란 사람은 그냥 우리 세대는 이렇다라고 해서 세대 안에 숨어들지 말고 조요한이란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왜 내가 하필이면 수많은 주제 중에 지금 청년이 할 수 있는 연설 주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대회는 뭐 자유 주제인데 그중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문제, 청년이 느끼는 부동산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득력 있게 본인 스토리를 녹여서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야 탄탄하게, 그리고 나서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 얘기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입부에 탄탄한 설득력을 만들어 놓고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적 주장이잖아요. 그럼 정책적 주장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반론이 있다 그랬죠, 제가 강의 때.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내 집 마련하고 전 국민이 다 자가 소유하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직하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자가 소유율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선진국을 봐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는 임대주택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임대주택에서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현 정부가 가졌던 게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수용해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반론 수용을 하고 재반박을 하는 그런 정책적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논지를 더 심화시키는, 그래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거 틀렸어,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요렇게 가야 되네, 요렇게 가야 청중들이 설득이 되고, 아 그러네, 잘못 생각했네 라면서 이제 같이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일단 기본적인 그 주제나 구성은 잘 잡으셨으니까 거기에 내용만 좀 추가해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다음번 첨삭 때 발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박정훈 씨 들어오셨는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박정훈 씨? 박정훈 씨? 그 다음에 조성우 씨도 들어와 계신데, 조성우 씨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난번에는 소리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잘 되시나요? 조성우 씨? 네, 좋습니다. 조성우 씨,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네네, 지금 제가 장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손님들께서 아.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꼭 그 시간을 확보해서 다음번에 참여할 때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다음에 박정훈 씨도 들어와 계신데, 박정훈 씨 혹시 가능하세요? 박정훈 씨 음소거 키시고 말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박계우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박계우 씨가 소리가 안 돼갖고 제가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아이디를 바꿔서 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박계우 씨하고 제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안 되지? 자, 박계우 씨 전화, 네, 전화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원고 그냥 쭉 읽으세요. 자, 준비. 잠깐만요. 네네. 네. 자, 준비. 시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하면 되지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인천에 사는 20대 청년 여기 박계우입니다. 네, 쭉 말씀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참가한 이유는 요즘에 최근에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자가 늘어나고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또 많아가지고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안타까워서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어차피 요즘에 현 정부랑 여당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이탈하는 것들을 이탈 좀 요즘에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회의에 참가하려고 저도 좀 늦게 저도 참가했습니다. 네네. 하시고 싶은 주제가 뭐세요? 연설문이 혹시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네? 연설문 완성되셨나요? 아니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연설하고 싶은 주제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연사하고 싶은 주제는 좀 저도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어차피 다시 분발이랑 좀 최선을 다시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분발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네, 이제 그게 연설 주제인 건가요? 네. 그런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요즘 들어서 청년들이 요즘에 외면 같은 게 또 있고 어차피 좀 이탈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 취업률이든 어차피 그 부동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요즘에 예민한 것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연설을 해보고 싶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주제는 좋은데 그러면 내용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 아예 내용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걸 좀 내용을 만들어서 일단 원고를 쓰세요. 지금은 원고가 없으니까 뭐 이렇다 할 첨삭을 할 수가 없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고를 좀 만들어서 다음번 첨삭 때 그 앞에 한 단락이라도 그 도입부 한 단락이라도 원고를 써서 그걸 읽으면서 이제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인 첨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원고 자체가 없으니까.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오신 분, 박정훈 씨 아직 안 하셨는데 혹시 박정훈 씨 가능하신가요? 박정훈 씨? 지금 상황이 아직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첨삭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못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3차, 4차, 5차 첨삭이 있으니까 추가로 하시는데 일단 그 전에 오늘 첨삭하신 분들 소감이 어땠는지 소감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민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오늘 참여하신 소감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제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좋았고 역시 저는 이렇게 약간 대화하는 자리가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문지성 씨도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임원기 기자님께서 OT 때 말씀해 주셨던 연설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연설하고자 하셨던 그 필요성과 어떤 그런 의식들을 참석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류호상 선생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그 내용이나 혹은 애티튜드가 어떠하던 간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굉장히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호상 선생님의 연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고 의미 있고 값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됐건 그 사람의 실력이 뭐 애티튜드가 어떠하건 간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 같고요. 임원기 기자님의 앞으로의 또 행보에도 기대와 응원을 보내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호상 씨 왜 카메라 흔들고 계신데 음소거 키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 이따 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예, 호상 씨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연설 대전에 참가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제 자신도 좀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김세희 코치님이나 조지우 대표님이나 이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데 되게 무척 감사해. 그리고 매번 감사합니다. 윤범기 기자님이나 뭐 다른 멘토 선생님들에게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대신하여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부러 배경음악 튼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박보경 씨는 오늘 하진 않고 듣기만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그냥 간단히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처음 들어와 봤는데 각자 스타일이랑 그 내용들이 다른 연설들을 들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장점이나 단점을 말해주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제 연설문을 가져와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성호 씨도 잠깐 들어와서 아직 발표 못 하셨는데 소감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손님 잡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 같은데. 박정호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두 분은 지금 뭔가 업무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이랑 함께 좀 어디 좀 와 있어서 정신이 너무 없어서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들었는데, 네. 네,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설문이 거의 다 완성됐는데, 더 참고해갖고, 네, 참고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훈 씨는 다음번에 연설 완성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발표하시고. 네네. 우리 박계우 씨도 오늘 어땠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저번 주 토요일에 저도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선배네 집 갔다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참석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것도 있겠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한번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참석 못했던 것들을 오늘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회의 시작할 쯤에 제가 이제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씻고 좀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접속을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좀 늦게 이제 아쉽게도 좀 늦게 이제 제가 좀 늦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설문 같은 것들을 원고 같은 것들을 제가 비록 이제 준비도 못했고 부족했지만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좀 그걸 처음 접속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화상회의로 만나가지고 좀 반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서혜 대표님 오늘 어떠셨는지 코멘트 해주시죠. 소감 말씀해 주시죠. 음소거 키시고. 김서혜 대표님? 네네. 저요, 기자님? 네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일단은 연설대전 항상 올 때마다 우리가 바빠서 또 잘 관심 갖지 못했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치는 말하는 만큼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꼭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자기가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계속 발전된 모습으로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시영 멘토님 또 간단히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고민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다라는 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많이 좀 배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각자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기에도 약간 좀 저보다 자신보다 잘하시는 분 뭐 이런 게 약간 느껴지시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도전을 하고 하나씩 연습을 하고 그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잘하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도전하는 마음, 연습해서 또 다음 또 첨삭받고 또 도전하고 이런 자세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보시면서 뭐 V자든 뭐 이렇게 하트든 화이팅이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화면도 좀 비디오로 켜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뭐 무리하실 건 없고요. 자, 화면 좀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그 멘토링 두 번째 첨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